세상 모든 에이스들을 리뷰하는 채널 에버이스 다람쥐 주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8체급 재패의 신화 살아있는 복싱 전설 매니 파키아오의 커리어상 총 8번의 패배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과연 복싱 레전드 파키아오를 패배시킨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까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키아오의 쓰라린 첫 번째 패배는 바로 같은 필리핀 복서인 루스티코 토레캄포 선수에게 당한 KO 패배입니다. 이 당시 파키아오는 프로에 데뷔한 지 1년차로 17살의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경기를 자세히 보자면 이 경기는 라이트 플라이급 경기였는데요.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파키아오는 작은 키는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토레캄포 선수보다 파키아오의 신장이 더 컸고 경기 운영 방식 역시 키가 작은 토레캄포가 인사이드를 파고드는 전략이었으며 반대로 파키아오는 리치를 살리며 아웃레인지의 카운터를 이용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의 특이점은 체중을 맞추지 못한 파키아오는 8온스 글러브를 사용했고 토레캄포는 6온스 글러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선수가 모두 사우스포 스탠스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보통 왼손잡이 사우스포 선수들이 항상 만나던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같은 왼손잡이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았던 어린 파키아오도 그래서였을까요? 사우스포 스탠스로 강력하게 인사이드를 파고드는 토레캄포 선수에게 살짝 밀리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하지만 1라운드 후반부터 파키아오가 감을 잡고 리치를 사용한 스트레이트들로 무섭게 원투를 찍습니다. 토레캄포는 레프트 오버핸드 훅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크게 휘두르는 주먹이고 파키아오의 인앤아웃 스텝에 클린히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2라운드 역시 굉장히 불꽃 튀는 경기로 이어집니다. 아웃에서 파키아오가 스트레이트를 찍고 토레캄포가 돌진으로 거리를 좁혀 근거리에서 훅 싸움을 시도하죠. 두 선수의 공격 패턴이 원툴이지만 빠꾸가 없는 경기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러한 두 노빠꾸남의 대결은 3라운드에서 결판이 납니다. 왼손 뒷손 스트레이트의 파키아오와 왼손 뒷손 오버핸드 훅의 토레캄포가 서로의 필살기들로 맞붙게 된 것인데 여기서 긴 리치의 파키아오였지만 토레캄포가 고개를 박으며 파키아오의 카운터를 흘리면서 오버핸드 훅을 적중시켜 엄청난 클린히트를 만들게 됩니다. 파키아오는 펀치를 치면서 들어가는 순간 빅펀치를 맞아서 그대로 뒤로 낮아빠지게 되죠. 정말 크게 나가떨어졌고 후에 토레캄포 선수가 인터뷰를 하길 주먹이 맞는 순간 파키아오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키아오는 링바닥에 새우처럼 쓰러졌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프로 무대에서의 첫 번째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키아오의 두 번째 패배를 알아보겠습니다. 파키아오의 두 번째 패배는 1999년에 있었던 WBC 플라이급 챔피언전 방어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매드고엔 싱수라트 선수와의 경기로 싱수라트 선수의 홈인 태국에서 치러졌습니다. 경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스탠스는 반대로 파키아오가 왼손잡이였고 싱수라트 선수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스탠스가 반대이면 역시 앞발 싸움과 뒷손 카운터 싸움이 주된 경기의 전략일 것 같은데요. 초반의 움직임은 파키아오가 아웃레인지로 링을 바깥으로 돌며 서서히 접근하는 싱수라트를 조심스럽게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파키아오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컨디션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통 때와 다르게 과감한 뒷손 스트레이트 공격의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메이웨더급으로 아웃복싱을 하는 모습이며 싱수라트 선수의 공격에 너무 쉽게 코너에 잡힙니다. 결국 파키아오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도망다니다 3라운드 링줄에 몰려 라이트 바디를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 경기는 파키아오가 체중과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20살의 어린 파키아오는 이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컨디션 조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키아오의 세 번째 패배는 멕시코의 상남자 에릭 모랄레스와의 1차전입니다. 이 경기는 파키아오가 슈퍼 패더급으로 진입한 경기로 멕시코의 전설이자 당시 3체급을 후에 1체급을 더 섞어내 4체급을 제패한 레전드 에릭 모랄레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불꽃 상남자로 테크닉이면 테크닉, 난타면 난타,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선수들이었고 엄청난 명경기를 만듭니다. 경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요즘은 보기 드문 미친 난타전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두 선수의 뇌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파키아오와 모랄레스는 각각 사우스포, 오소독스로 그 스탠스가 반대였고 서로 앞손 싸움을 하다 거리가 잡히면 가차없이 원투와 뒷손 카운터로 서로를 타격했습니다. 스피드 면에서는 파키아오가 모랄레스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선제 공격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반대로 모랄레스는 파키아오의 공격이 끝나는 찰나의 순간에 반격 연타로 게임의 균형을 맞췄죠. 서로가 엄청난 정타를 주고받았지만 두 선수 모두 괜찮다며 더 들어오라며 서로를 도발하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막상막하에 미친 경기는 5라운드 파키아오의 눈 위가 찢어지면서 서서히 모랄레스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눈가의 출혈이 파키아오의 한쪽 시야를 가렸고 파키아오는 안 맞아도 되는 주먹들까지 모두 정타로 허용하게 된 것이죠. 또한 모랄레스는 파키아오의 시야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아웃으로 빠지면서 잽으로 툭툭 공격을 했고 파키아오는 맞더라도 난타전으로 게임을 끌어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경기는 출혈로 인한 파키아오의 체력 저하 그리고 한쪽 시야를 잃었기에 난타 상황에서 모랄레스는 보고 치지만 파키아오는 정확한 정타를 만들지 못했죠. 경기는 12라운드까지 미친 텐션의 난타전으로 결국 판정으로 이어지지만 압도적으로 정타가 많았던 모랄레스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5라운드 커팅 전까지 막상막하의 그림에서 커팅 후 파키아오가 밀리게 되어서 아쉽지만 복싱에서 출혈은 흔한 일이기에 모랄레스를 탓할 수도 없었고 모랄레스 역시 승리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보였던 명경기였습니다. 여담으로 후에 2차전, 3차전은 모두 파키아오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키아오의 네 번째 패배인 티모시 브래들리와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느덧 파키아오가 33살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2대1 디시전 판정패로 끝납니다. 브래들리가 초반 파키아오에게 과감하게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공격을 가드한 파키아오의 반격이 나오는 타이밍에 피벗으로 돌려서 빠져나가거나 90도 인사하듯 숙이는 더킹과 롤링으로 파키아오의 연타 패턴의 주먹들을 흘렸고 역으로 더킹 후 일어나면서 반격 연타 훅들을 적중시키며 파키아오 맞춤형 공략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딱히 브래들리가 파키아오에게 엄청나게 압도적이다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선수들보다 덜 맞았다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파키아오의 소나기 펀치를 많이 회피하긴 했으나 파키아오의 펀치 개수가 워낙 많아서 잘 피했어도 정타 부분에서 파키아오가 브래들리보다 우위를 점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복싱 매체에서 파키아오의 승리로 채점했고 WBO 5명의 부심의 재채점 결과 만장일치 파키아오의 승리로 나왔습니다. 네, 브래들리 1차전은 편파로 인해 파키아오가 또 한 번의 패배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브래들리 선수와 파키아오는 2차전과 3차전을 하게 되고 이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파키아오가 자신이 한 수 위라는 것을 보란듯이 증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키아오의 5번째 패배인 라이벌 마르케즈와의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파키아오와 마르케즈 선수의 4차전으로 대중들은 너네 또 싸우냐? 그만 싸워라 등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전 대결들에서 이미 파키아오가 한 번의 무승부와 2번의 승리가 있어서 굳이 마르케즈와의 4차전을 할 이유는 없었지만 파키아오가 마르케즈의 도전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경기는 반대 스탠스인 두 선수가 각각 3라운드와 5라운드에 한 번의 다운을 주고받으며 아주 재밌게 풀어갑니다. 또한 파키아오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였으며 또 많은 정타들을 만들어 포인트적으로 앞서가는 경기를 끌어나갑니다. 하지만 파키아오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6라운드의 압도적인 경기를 운영하고도 마지막 3초를 남긴 시점에 마르케즈에게 들어가다 마르케즈의 앞발에 걸리는 타이밍에 카운터를 맞아 죽은듯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카운터 싸움은 경기의 흐름을 단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파키아오에게 이 경기는 커리어상 가장 쓰라린 패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파키아오의 6번째 패배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파키아오 대 메이웨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며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경기였죠. 공격의 신과 방어의 신의 한판 승부로 창과 방패 어떤 것이 승리하냐 전세계인들이 궁금해하는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메이웨더의 방패가 파키아오의 창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경기를 간략히 보자면 파키아오가 일단 어깨 부상으로 온전히 100%의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깨 부상이 아니어도 메이웨더의 거리를 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키아오의 복싱은 인앤아웃이며 메이웨더의 복싱은 수비 위주의 카운터 전략입니다. 즉 파키아오는 파키아오와 맞서는 상대에게 인앤아웃으로 타이밍을 빼앗아 공격하는데요. 메이웨더는 긴 리치의 잽으로 아웃레인지의 거리에서 파키아오를 타격했고 파키아오의 인스텝에 맞춰 카운터를 내어 경기를 유리하게 풀었습니다.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의 스피드에 거리를 뺏겨도 곧바로 파키아오를 돌려서 자신의 거리를 계속 유지했고 코너에서 거리를 뺏겼어도 단단해지게 풀가드로 파키아오의 연타들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결국 메이웨더의 리치와 카운터 속도 그리고 거리를 깨지 못한 파키아오는 더 많은 주먹을 내었지만 정타 부분에서 메이웨더에게 압도당했고 결국 세기의 대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키아오의 7번째 패배인 호주의 제프 혼과의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또 한 번의 편파 판정이 논란이 있었던 경기입니다. 무명의 복서 제프 혼과의 WBO 웰터급 타이틀 매치로 파키아오는 경기 전에 제프 혼이 어떤 복서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죠. 또 이 편파는 호주 원정에서 호주 선수와의 경기를 가졌기에 발생한 부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 초반 제프 혼은 강력한 압박으로 닭돌 작전으로 파키아오를 몰아붙입니다.
파키아오는 사전에 제프혼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에 초반에는 제프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제프혼의 터프한 스타일의 복싱이 조금 과해져 팔꿈치 가격과 헤드 버팅이 일어났고 파키아오가 그런 부분이 쌓여 상당히 애를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프혼의 터프한 스타일은 5라운드를 기점으로 점차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파키아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6, 7라운드 제프혼의 헤드 버팅에 의해 파키아오의 양쪽 이마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지경이 됩니다. 여기서 양쪽 뚝배기가 모두 깨진 파키아오가 무너지지 않았고 9라운드 특유의 펀치 러쉬로 제프혼을 거의 그로기 직전까지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프혼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나머지 라운드 역시 앞선 라운드와 비슷하게 제프혼의 압박으로 이어져 판정으로 이어지죠. 결과는 제프혼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정타와 유효 타격 횟수에서 파키아오가 더 우위를 보였지만 홈 어드밴테이지와 파키아오가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결국 편파 판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파키아오는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전성기와 비교해 파키아오가 느려지고 약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끝으로 파키아오의 마지막 패배인 우가스전을 리뷰하겠습니다. 우가스전은 원래 파키아오와 WBC, IBF 월드컵 챔피언 에롤 스펜스 주니어의 경기였지만 에롤 스펜스의 망막 부상으로 WBA 월드컵 챔피언 우가스 선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노장이 된 파키아오의 은퇴 경기였죠. 경기를 간략히 보자면 파키아오가 더 많은 주먹을 뻗지만 주먹 수에 비해 효율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가스의 단단한 가드에 많은 주먹들이 막혔고 오히려 펀치 스탯이 파키아오보다 적지만 정타를 더 많이 성공시킨 쪽은 우가스였죠. 확실히 파키아오가 노쇠했다고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월터급에서도 미친듯이 빨랐던 파키아오의 스텝은 그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경기는 대체로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파키아오의 은퇴전인 만큼 레전드 파키아오를 우가스 선수가 압도했다면 파키아오가 오스카 델라 호야를 꺾었었던 것처럼 차세대 스타로 급부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만장일치 판정으로 우가스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파키아오는 비록 경기에서 패배했으나 역대급 레전드답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미친 펀치 스탯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 무사히 복서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복싱 8체급 전설 매니 파키아오의 커리어상 총 8번의 패배 경기를 알아봤습니다. 파키아오 본인에게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쉬움이 남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 실패, 편파 판정, 카운터 허용 등등 패배를 남겼지만 무너지지 않고 패배를 리벤지하는 파키아오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은 정말 파키아오의 복싱 스타일만큼 화끈하고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키아오 선수가 필리핀 대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데요. 복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